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노블 폼 통로 이 콘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콘도는 장점도 많고요. 또 단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판매를 하는 콘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유닛은 면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닛 전체를 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콘도는 금요일 날 컴플리션이 돼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촬영을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촬영한 부분은 공개를 안 할 거고요. 그거는 제가 설명 영상, 그러니까 상담 받으시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설명 영상의 자료로 쓸 예정입니다. 요 콘도는 다른 큰 에이전시들에서 많이 찍어 갈 겁니다. 그러면 그거 영상이 훨씬 더 제가 찍은 영상보다 좋습니다. 그 영상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블폼 통로의 장점부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가격이 쌉니다.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가격이 싸다라고 하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죠. 한 3억 정도로 연락 오셔서 통로는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은데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통로에 있는 다른 콘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복습해 보면 이 콘도가 처음에 분양을 했을 때는 지금보다 가격이 훨씬 더 쌌겠죠. 자, 이건 일반적인 회사인 경우고요. 제가 노블은 특수하다고 해서 한번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블 콘도는 분양을 했을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아주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 컨텐츠 오래 보신 분들은 한번 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노블이 한 1년쯤 지나면 덤핑을 한다, 이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노블폼 통로는 덤핑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외국인 쿼터는 대부분 다 팔릴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싸냐? 일반적으로 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콘도가 나오면 지금은 35만 밭 정도를 평균으로 하면 굉장히 무난한 겁니다. 보통 40만 밭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35만 밭 우리 그냥 기준으로 잡으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35만 밭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블 콘도지 않냐? 맞습니다. 노블 콘도가 아무래도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한 5년을 놔두고 5년 정도 전부터 완성된 콘도들을 전부 비교해 보면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B19, 그 아속 쪽에 가면 B19라고 있습니다. 요 콘도는 가격대에 비해서 너무 콘도가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퀄리티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절대 추천할 수 있는 콘도가 안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 몇 년 지나고 이제, 그러니까 어라운드 RE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온 게 보입니다. 물론 가격대에 비해서 장점도 있고 또한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올라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월요일 날 촬영을 가지만 촬영을 안 가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폼 콘도가 노블이 만든 것 중에서는 자기들 얘기로는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콘도 중에서도 가장 퀄리티가 높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이 지역에서
낮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장점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통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 역만 생각하시는데 이 역은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로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곳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융을 즐기러 오는 사람이 가는 곳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쪽 문화를 즐기러 오는 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쪽에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곳들이 대부분 이 센터 포인트 있죠. 그랜드 센터 포인트, 이 반경 안에 있습니다. 이 좌우 반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가다 보면 커먼스 넘어서 보면 경찰서가 나옵니다. 그 경찰서를 넘어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경찰서 안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경찰서 안쪽에서 쭉 내려와서 이 역까지 이 통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센터 포인트에서 이 역 쪽 아래쪽으로는 아무래도 공간이 있더라도 콘도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만약에 콘도가 들어갔을 때는 가격이 아주 비싸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또한 우리가 건설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 콘도를 지을 것인지 또는 아니면 상업시설을 지을 것인지 어느 쪽이 훨씬 더 이득인지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서 아무래도 요 사이, 그러니까 그랜드 센터 포인트에서 통로 로드를 타고 역 사이에는 콘도가 자주 공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랜드 센터 포인트에서 경찰서 앞까지도 굉장히 드문드문, 그러니까 보통은 한 5년에 한 번 정도 콘도가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로 콘도 가격이 비싼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노블폼 통로가 바로 경찰서 약간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스에서 나와서 통로 로드로 보면 이 콘도가 보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낮죠. 그러다 보니까 이 콘도가 가격이 낮은데 위치가 좋다, 그러면 가치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콘도는 결정적인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인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사이트를 딱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이런 거 넣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거 넣으면 에이전트가 고정됩니다. 여기에 넣고 다른 에이전트 찾아서 여기에 찾아가면 그 사람하고 거래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자회사 에이전트가 특정돼 버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통로 폼 들어가 있는 데고요. 여기 보면 경찰서 있죠. 경찰서 아래쪽에 보면 72 코트야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커먼스 있습니다. 그리고 J 에비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통로 13, 통로 17, 통로 10, 건너편에 통로 11, 이런 도로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요 스팟들이 전부 다 요 콘도 주변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 정도 위치에 만약에 산실이나 레이몬드랜드나 MQDC나 이런 회사들이 고급 콘도를 지었다, 그러면 40만 바 넘어갈 겁니다. 전부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보시면 딱 문제가 뭔지 아실 겁니다. 여기가 통로라고 얘기했죠. 통로. 제가 통로라고 얘기하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면적당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필요 면적이 커집니다. 그리고 면적당 가격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급하는 면적도 작아집니다. 즉 필요 면적도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52, 31, 31, 52, 31, 이 지금 면적대로라고 하면 제가 하나도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그건 면적 구성이 개판 5분 전인 겁니다. 만약에 요 식으로 다 돼 있다라고 하면 제가 하나도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이 건설사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들을 조정해 놓은 면적들이 있습니다. 그 조정해 놓은 면적만 저는 판매를 합니다. 물론 지금 아예 가격이 안 나온 면적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런 면적들은 면적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나오고 레이아웃이 나오면 그때 판매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들은 뭐 많으면 전체에서 3개 정도 만들 거고요. 또 다른 면적대, 또 가장 작은 면적대도 저는 꽤 큰 면적을 팝니다.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면적이고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대가 있으면 판매를 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확인했을 때도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로 여기 콘도가 나간 거 면적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면 큰 면적이 잘 나가지 작은 면적이 잘 안 나가요. 작은 면적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작은 면적이 많이 나간 것 같지만 큰 면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금방 소진이 됩니다. 이게 필요 면적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조를 왜 만드냐?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외국인이 처음에 분양받을 때 굉장히 쉽습니다. 왜? 면적을 쪼개 놓으면 당연히 필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들이 팔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콘도마다 필요 면적 다 따져가지고 이건 안 팔고 저건 팔고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오셔서 나 3억 있으니까 통로 콘도는 가능합니까? 그러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팔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31.77 이런 면적을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팔 때 고생합니다. 왜? 수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31.77 정도면요. 스쿠미로드 저쪽 먼 쪽 가도 안 통할 면적입니다. 자, 그 점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부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통로 콘도 상담 받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어디서 들었는지 굉장히 작은 면적을 가진 돈으로 가지고 억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금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은 이 면적대가 중요한 겁니다. 면적대가. 이 면적대에서 정말 어떤 면적을 사면 여기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낮다라고 해서 면적을 잘못 사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가격이.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이제 촬영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제가 뭐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건 포스트로 글로 한번 남겨놓겠습니다. 다만 이런 콘도들을 접근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해당 건설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서 충분히 알겠죠. 왜냐하면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팔아봤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게 잘 팔린다는 거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적 수정을 한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닛들을 여러분들 사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전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